뭐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모든에서 조선반도의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게 그들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규정된 거니까 북한은 항상 열어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소위 냉전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25년간 정도는 6, 7년 되죠. 28년 되네요. 27년 되네요. 올해가. 네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사실은 그런 목표는 계속 한반도 무력적과 통일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의문시 봤는데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북한이 성산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성산을 보는 요소가 뭘까? 이건 뭐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네. 우선 내가 전쟁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상대방이 전쟁 준비가 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나하고 상대방하고 전쟁 준비 상태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전쟁을 일으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인센티브는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양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네. 상대방의 동맹은 유명무실한데 나를 지원할 동맹이 충분한다든지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보고 통상 전쟁을 결심하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북한은 이것을 아주 명시화시켰어요. 네. 이게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겁니다. 3대 혁명의 강화. 예. 첫 번째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김일성 시대 때는 네. 소위 뭐 국방에서 자리, 뭐 국방에서 자위, 사위, 사자원칙. 네. 그 중에서 국방에서 자위 중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4대 군사 노선이란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북조선 혁명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 한반도로 전체 적화시킬래 역량이 충분하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대한민국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 또 성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라고 그래요. 예,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국민, 군대가 제대로 전쟁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정치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정치 역량이 무력.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가 서야 된다. 용공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마 북한 김정은이가 판단하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돼요. 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 체계 있잖아요. 가장 상위는 국가보안법이죠. 그 외에 또 뭐냐면 뭐 전쟁에 대비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라든지 그 비상대비법, 뭐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간군 통합방위법 등등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법 체계. 네. 이게 일단 또 허물허물해진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걸 집행하는 특히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대공수사기능. 네. 그게 국정원, 네. 기무사. 네. 뭐 최근에 이 대공수사권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거의 대공수사 기관이라는 게 지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군대의 무력화예요. 군대 무력화. 네. 그걸 과거에는 군대 내에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지하당 조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권을 쥐고 나니까 네. 정권의 힘으로 지금 군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시키고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자마자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한국군 단독훈련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또 안 해요. 그리고 전방지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결국 9.19 네. 평양 공동선언 부속해야 되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맺어가지고 네. 우리의 모든 첨단 전력들을 운용 못하게 네. 묶어버렸어요. 네. 미래 전력 증강도 북과 협의해야 됩니다. 네. 더구나 더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9.19 공동성명 나오기 이전에 한 달 반쯤에 국방계획 2.0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2.0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부대하고 병력은 먼저 줄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전력 증강을 하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 국방개혁을 최초에 대한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네. 국방이나 안보에 조그마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전력 증강, 소위 무기나 이런 것들 증강해 놓고 그걸 야전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병력을 줄여도 좋을 만큼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검증이 끝나고 난 뒤 이 부대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선전력 증강 후 부대 감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표 2.0에는 뒤집었어요. 네. 먼저 병력부터 줄여놓고 검증도 되지 않고 개발되지 무기가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반 후에는 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첨단 전력도 운용 못하게 하고 미래에는 북한에 물어본다. 그냥 병력 부대만 감축시켜 놓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국방태세를 허물어 버렸어요. 네. 그렇게 결국은 남조선 혁명력량 강화는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보면 네. 김정은이 판단하기에 70~80%는 완료됐다고 볼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게 국제적 혁명력량 강화. 네. 6.25 때 같은 경우는 중소가 북한을 지원했잖아요. 네. 그런데 엑시스9이 1950년 1월에 하면서 미군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북조선은 중내의 지원을 받아서 뭐 탱크, 비행기까지 충분히 전쟁 준비가 됐고 남조선 뭐 경비대는 보니까 저거는 군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북조선 혁명력, 남조선 혁명력 강화가 됐죠. 거기다 박헌영이가 와서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좌익들을 소탕을 했는데 약간 블러핑을 한 거죠. 네. 서울만 점령하면 남도당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력 강화됐다. 국제적 혁명력 강화는 중소는 지원을 받는데 미국은 떠났다. 남조선에서.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똑같아요. 자, 지금은 북조선 혁명력의 핵심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완성했어요. 남조선의 그들 표현대로 민주정부, 북한의 대단히 친북적인 좌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거의 남조선 혁명 역량을 알아서 문재인 정부가 다 해놨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한미동맹입니다. 이걸 종전선언 카드로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빼내고 그다음에 결국 미군이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해놓으면 미군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저는 김정은이가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날 그 네. 이후 미군이 완전히 한국을 떠나고 난 그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 네. 평화공세를 멈추고 전면전을 할 수 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포착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지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있다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 73년도에 잘 아시는 파리 그 평화협정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9월 미군이 떠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당시 쿠엔반티우 대통령이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이 야 베트남 뭐 상호 방위 조약은 있다. 언제든지 월맹이 침략하면 내가 와줄게. 안 왔죠. 네. 이렇게 된 상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북한 머릿속에는 가장 뭐 100% 같지는 않겠지만 가장 비슷한 경우를 월남 공산화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저서에서 월남 공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월남 공산화가 그다. 그래서 월남도 사실은 뭐 양적으로 비교하면 네. 월남 군대는 훨씬 베트남보다 강했어요. 월명보다. 월명은 사실은 거의 게릴라 수준의 부대고 박혁보 정도 가진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네 번째로 팬텀 전투기보다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썩었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보다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시 쿠엔반티우 대통령이나 쿠엔카오키 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어요. 네.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좌익들이 계속 나라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 자체가 과연 그 쿠엔반티우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더 이 나라를 확고히 공산 세력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지킬 의지가 있는지는 제가 상당히 걱정돼서 월남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